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상호 관세가 당초 우려보다는 좀 완화되는 분위기, 이게 오늘 아시아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외신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지표가 되게 부진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어떤 정책을 이어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관세 등등 어떤 미국의 경제를 위협하는 어떤 지표들에 대해, 그러니까 위협하는 정책은 물러설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했고요. 특히 시가총액 빅3,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이 크게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는 어제 5일선 깨고 제법 큰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하루 만에 바로 복원한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보통 저렇게 깨지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매도가 계속 오히려 날이 갈수록 매도는 더 강해지는 그런 특성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회복했다라는 점은 다행이고, 코스닥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6일 연속 음봉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제 정도는 반등 시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반등을 못하고 오히려 큰 음봉으로 빠졌죠. 근데 어제 반등이 나왔어야 됐다라고 본 게 신용이 털릴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더 밀려서 70 정도, 700포인트 전후까지 밀린다면 코스닥의 어떤 신용 물량들이 터져 나오면서 투매 장세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자리였거든요. 근데 2월 이후에 3번에 거쳐서 대략적으로 705포인트 정도 부근에서는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코스닥은 이 즈음이 바닥이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인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제 달리 생각해 보면 705가 깨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저평가고 아니면 과매도고 뭐고 없이 신용 같은 게 털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라고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705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움직인 재료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 관세 우려가 진정됐다라는 점. 오늘 그 외신들 보면 그 야후 같은 데 들어가면 아시아 시황이 블룸버그, 로이터, AP 이런 데서 나와요. 근데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코멘트한 게 트럼프가 부과하는 관세, 상호 관세가 우려보다는 좀 완화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소비 지표가 안 좋았잖아요. 소비 심리 지표죠. 정확하게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이게 이제 특히 기대 지수, 이제 이거는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경기 침체권에서나 보는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반도체주도 올랐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크게 올랐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3% 빠진 날 올라갔거든요. 특히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버블론, 이거 알리바바에서 제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대장주는 3일 조정이 안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틀까지 나와도 3일 차에서는 돌려야 되는데 그 조건에 이제 맞춰서 움직였다라는 점도 좀 다행스러운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주도했다라는 건 다행스럽죠. 근데 이제 오늘만 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고, 또 이제 날짜가 하루 바뀌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서 적어도 오늘은 이런 분위기였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지표를 나쁜데 오히려 좋은 건가?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지수는 소비자 심리지표는 두 군데서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하고 미시건대에서 각각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이제 소비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 돌리는 거. 지금 경제 어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가는 어때요? 고용 잘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 좋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게 현재 지수고, 다음에 앞으로 1년 정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여요? 하고 물어보는 게 기대 지수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신뢰 지수로 표기하는데, 현재 지수와 이제 미래 지수를 합쳐가지고 신뢰 지수로 표기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떨어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대 지수,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기대 수치는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거 침체, 80 이하면 침체거든요. 근데 침체권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 침체될 것 같아,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미국 경제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은 투자자들은 이런 거는 기회야라고 하면서 돈을 주식시장에 막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 ETF에 지난주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펀드에서 계산하는 건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로 끊어서 지난주라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는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당장 경기 침체는 아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지면 매수 기회. 근데 이거를 트럼프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뭐냐면 경제 지표보다 심리 지표가 나쁜 거니까 일단 투자들 생각에는 그러면 걱정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해도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정책을 과연 계속 푸시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경제가 이렇게 된 거를 대부분 다 관세로 꼽고 있거든요. 근데 관세를 계속하면은 이번에 경기 침체가 나왔을 때 일부에서는 바이든 때문이야 트럼프가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미국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투자들은 불안을 이용해서 매수하자. 그래서 이번 주에 흐름이 좀 바뀐 거죠. 근데 우리는 미국 투자자가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저런 지표상으로 관세 정책을 그대로,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좀 명분을 세워줘야죠. 그렇다고 그냥 깎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협상하면서 관세 리스크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시장이 뭐 그렇다고 오늘 올라갔다고 뭐 시장이 맡긴 건 아닌데 적어도 오늘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들 보면 역시 관세 뉴스. 근데 이게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게 트럼프가 이제 그 대화방에서 막 유럽 뒷담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유출이 돼가지고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보는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저게 유럽에 대한 어떤 협상 동력을 좀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그대로 관세 정책을 푸시하진 못할 것 같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LG 회장이 배터리를 육성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주택용 그 ESS 시장에 대한 어떤 공략이 시작된다, 뭐 진행이 된다, 뭐 이런 류의 어떤 보도들 이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못난이 장세.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많이 눌렸던 못난이 그러니까 저는 못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낙폭과대 눌린 종목들을 저는 못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반도체 삼성전자였고 그 다음에 자동차였는데 제가 남은 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다. 이제 뭐 배터리하고 게임주 같은데 근데 이게 올라오네요. 어쨌든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저거는 러시아가 그냥 이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협상에서는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완전한 어떤 휴전은 아닌데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에 약간 중동이 좀 아리까리해지는데 라고 했었는데 좀 완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뭐 단연 시총 상위 종목을 꼽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빅3가 올린 지수가 22포인트가 넘어요. 예, 23포인트 가까이 시총 빅3가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특히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제가 뭐 몇 가지 원칙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주는 상승하는 과정에서 절대 3일 조정이 안 나와요. 뭐 어쩌다 한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이틀 빠지면 3일 차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어제 6만 원도 깨지고 5일선도 깼잖아요. 근데 이걸 빠르게 바로 다음날 복원하지 않으면 이제 눌리는 동안 그 저항대는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일단 이제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제 오늘 몸통 하단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번에 지지선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평균 매수가 부근으로 갔다. 평균 매수가가 59,500원인데 지난주 집중 매수할 때 어제 조가가 59,800원이었잖아요.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동이 되는지 봐야 된다. 평균 매수가 관리가 좀 있거든요. 저게 보통 해서 평균 매수가 대비 1.5%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노하우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도 그래서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는데, 일단은 뭐 다음날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일단은 다행스럽게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반등했다라는 점도 적어도 오늘은 다행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금융투자 매수하고 이제 외국인들 매수하고 개인들이 양시장 다 매도하는 그런 구도였고,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차군단, 예, 전차군단 있고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조선주 일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기전자, 운수장비, 2차전지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 뭐 삼성전자 이렇게. 근데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그 자동차 하고 하이닉스 빼놓고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나머지 담는, 예, 그런 형태를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게 업종별 특징보다는 그냥 시총 상위에서 이제 엔터주 쪽 왼쪽으로 보내고 나머지 좀 매수한 느낌? 예, 뭐 삼천당 제약의 수매도 1위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시가총액 상위를 좀 담았구나. 그리고 업종별 특징은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조금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골라 담았다 이런 느낌이고, 기관도 보면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예, 그런 게 좀 있었고, 그 외에는 그 업종별로 골라서 사는 형태라서 특별히 무슨 업종의 어떤 특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약을 좀 해보면 그 빅테크, 미국 시장은 최근에 이제 빅테크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미국에 큰 돈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 침체 논란이 사실상 지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흐름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지. 근데 빅테크에서 발목 잡는 종목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한때는 테슬라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 엔비디아가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까지 돌아서야 조금 더 풀리게 되죠.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 관세 보도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아직은. 물론 안정적일 수도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패를 완전히 열어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경한 것도 나올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25% 관세가 1년 내내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분위기는 일단 나오는데, 뭐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겠죠,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2조 원 이상 매수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매수 규모가 줄어들어요. 예, 매도로 바뀐 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매수 규모를 좀 줄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그제 봐서는 매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매도로 가는 느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매수가 들어올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 들어서 2주 연속 매수가 없었거든요. 아예 순매수한주가 뭐 이전까지는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매수하게 될지 요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아직은 편안하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ADR이 75 아래로 내려가서 과매도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초부터 이제 코스닥은 과매도권으로 내려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엔 근처에 있었고, 그래서 상승 시도하는 게 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ADR이 지금 어제, 그러니까 4일 동안 ADR이 지금 과매도권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쉬운 게 뭐냐면 상승 종목이 900개예요. 하락 종목이 678개고, 그러면 저거는 3대2 비율이 넘는 거잖아요. 상승 종목이. 그러면 되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3대2 비율이 아니라 그냥 2대1 정도 비율 돼야 돼요. 2대1. 그러니까 1000개 이상 올라가고 하락한 종목은 500개 정도 되고, 그래서 최소 더 좋은 건 뭐 1200개 돼 이렇게 나오면 이제 더 좋긴 한데, 일단은 1000개 이상의 상승 종목이 나와서 2대1 정도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3대2 비율도 만들지 못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들이 아직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의 특징이 뭐냐, 악재가 나올 때 매도가 그냥 쑥 나옵니다. 예, 그런 위험성이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세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나와서 이 구간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라는 신호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신호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물론 이제 과매도기 때문에 이제부터 상승 시도하는 날이 이전보다는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좀 푸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을 압도적으로 끌어주는 어떤 주도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상승 종목을 1000개 이상 만들어주는 흐름이 만들어질 때 이제 좀 완전히 이 구간을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제가 이게 습관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많이 해주셔야 제 방송이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왕 들어오신 김에 구독하기도 조금만 더 하면 이제 5만 가잖아요. 그래서 해주시고 이제 좋아요도 알림 설정 이왕이면까지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